동기노회에서 200회기 맞이하여서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역사 세미나를 통해서 동기노회의 과거를 또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꼭 한국 보건주 역사신학회와 함께 연구 작업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논문은 통신대에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준비를 했고, 논차는 통신고심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학회의 역사 신학 전공학 교수님들이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 전도사 할 때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교회 사역을 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후암교회에서 하셨었습니다. 경기도에 관련이 깊은데 저뿐 아니라 우리 발표하시는 교수님들도 알게 모르게 다 경기도하고 사역에 연관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 교단의 중요한 노예로서 귀한 노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편의 논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이영식 박사님, 평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먼저 교회와 민족을 섬긴 교회, 언더우드 학당, 정신학교와 3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같은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현환 교수님이 논찬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4시 30분, 한 35분까지 발표 30분, 논찬 15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재 목사님, 역사분과장 목사님이 축복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한데 특별히 경기노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 참으로 귀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선배들의 그 피로 세운 귀한 이 사역지에서 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을 위해서 역사신학회가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 경기노회를 연구하고 또 그 숨은 발자취들을 찾아서 오늘 귀하게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들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그냥 일반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와 숨결이 숨겨있는 그 아름다운 선배들의 귀한 발자취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담아서 참으로 우리 일평생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참으로 경기노회에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터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해내고 마지막까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큰 힘과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노예에서 발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노회에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서른이 다소 양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저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뿌려졌고요. 풍성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칠라프, 투마스, 알렌, 언더우드, 헤론, 게일, 마펫, 밀러 에비슨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 성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동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가슴 벅찬 그들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그들의 지성과 그리고 동력과 그리고 그들의 젊은 날들을 한국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토마스 성사님은 1839년생입니다.
26세 때, 27세 때 우리 한국에 오셔서 순교하셨고요. 알린 선교사님이 1858년생이거든요. 26세 때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님이 1859년생입니다. 26세 때 우리 한국에 오셨고요. 그리고 제임스 케일, 이분은 25세 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설립했던 마포삼열 선교사님, 이분은 1864년 1월 25일 생입니다. 그래서 1892년 1월 25일 날 자신의 26세 된 생일 때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러 선교사님 26살 때 1892년에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언급된 이 성사님은요, 그냥 언급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노예 기초를 쌓았고 그리고 발전시켰던 분들이고 그리고 언더우드 학당과 경신학교에서 섬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젊은 날들을 한국에 쏘아 부었습니다. 어떤 일은 순교하였고요, 어떤 일은 살았으나 그 자신을 한국 땅에 산화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세우셔서 동역자로 세우시고 한국교회가 정초되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이 올지 모를 망국의 그 터널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고난의 시대를 결의와 함께 돌파해 나갔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그들의 군투와 그들의 기도와 외침과 순결한 피 흘림의 터 위에서 현재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예 및 교회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값진 교훈과 통찰을 제시해 주고 있고 미래를 여는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회계를 맞는 경기노회사의 조명을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밝히는 일이고 한국 사회 교회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선교, 성경 번역, 그리고 문서,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고 사회적 변혁 및 개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문맹률을 낮추고요, 기독교 인재를 양성했으며 한민족의 근대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복음 전파와 재종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도시에 배회하며 걸치가는 고아 및 사생아들,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입혀주고 가르치는 고아학당을 설립해서 한국 기독교 및 근대교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 고아학당을 언더우드 학당, 구세학당, 예수교학당, 민노학당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이제 중등과정인 정신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소년들은 언더우드 학당에서 성경과 근대 교육을 배웠고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사 김규식, 도산 안창호 이런 분이 이 학당에서 배우고 장로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요. 이들을 비롯해서 경신학교 출신인 서병호, 이갑성, 김원벽, 정기용, 김상덕, 최재학 이런 인물들 조국의 3.1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은 신앙과 근대학문의 장을 열어서 기독교 인재 양성을 실천했으며 한국 개신교 최초의 근대적 고아원 사역이라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역할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출신자들이 장차 민족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신학교와 정신학교는요, 경기노예뿐만 아니라 한국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미션스쿨이고 교육선교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노예의 여명기인 1826년에 2월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고아원 설립 신청서가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윽고 고정임금의 윤허가 있게 되고요. 언더우드 학당 설립이 정식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언더우드, 기일, 마포삼열, 민노와 미루도, 구례빈 등
예, 이분들의 그 학당 설립자, 이분들이 학당 설립자거든요. 그리고 역대 교장들, 이분들 모두가 경충노회, 경기노회 회장 혹은 회원으로 이분들이 경기노회의 기초였고 경기노회의 역사였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정치학 성교사인 미국 북장로교 알렌 의료성사와 한국 북장로교 아버지라고, 한국 장로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언더드 선교사의 입국, 그리고 이어지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입국의 행렬은 경기노회의 여명, 경기노회의 태동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되면서 그 전에 이제 소회가 경충 대리로 이렇게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1년 12월 4일 날 이제 경기 충청노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부흥 발전이 돼서 1924년에 경기 노회가 이제 충청노회가 여기서 이제 분립이 됩니다. 이거 원고에는 빠졌지만 54년도에 강원노회가 분립이 되고요. 그리고 58년도에 한남노회가 분립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 서울노회와 수도노회가 분립이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국정기노회, 물론 이제 그 명칭은 경기북노회로 1955년에 총회가 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적으로 분립을 해오면서 한국보건전례의 전략기지,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이 경기노회가 했습니다. 또한 한국선교와 민족복음화의 구심점 및 연합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더우드 학당의 설립과 발전을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의 태동입니다. 언더우드 성사님은 한국 선교의 아버지이자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인도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물에 원고에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986년 5월 11일 날 정식적으로 고종황제의 윤을 받아서 이제 언더우드 학당은 이제 개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경신사에 보면 고춘섭 장로님, 그 고춘섭 선생의 그 경신사에 보면 8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역사적 사료,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아주 고증을 잘해주시는 그런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오전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10여 명이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85년도에 원도 목사의 편지에 나타난 이 사실을 가지고 경신학교의 태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성교 편지를 보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885년 7월 6일자 성교 편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래에 유용한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에게 찾아오는 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5년도 7월 6일 성교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6일 이전에 이미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화학당은 1886년 5월 31일 날 하인을 대동하는 한 여인이 스크래턴 여사에게 밤에 찾아옵니다. 한 명이요. 김벼사라치의 첩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화학당은 그래서 86년도 5월 31일 날 한 명에게 가르쳤던 그 시점을 가지고 학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86년도 5월 31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배치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춘석 이 장로님 그리고 성교 편지를 토대로 85년도로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개원은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서신을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성교 편지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서울의 고아가 되어 곤궁한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사생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들이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그리고 82년도에 이모군란이 있었고요. 84년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 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도성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과들이 앞에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예. 그러면서 겨울에는 죽어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추우니까 여점집 그 굴뚝을 짧고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이랬던 그 참상을 보고서 언도도 성사님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해나가겠다.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 언도도 성사님이. 이분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오늘날은 모든 것을 갖춰진 상태에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요,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 교육, 의료,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불구하고 그런 과들이 눈에 비쳤다. 그리고 실천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9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고아원 설립하겠다는 그 요청서를 보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성장이다. 누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겠냐? 그리고 고정임금도 고만장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고학당이 윤허를 받아서 임금의 윤허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알렌 성사님은 건물이라든지 조선 정부의 이 원조를 받고 싶은 겁니다. 원조를. 그러나 언도도 성사님, 헤론 성사님은 의료 성사이십니다. 이분들은요, 그렇지 않다. 원조를 받지 말고 우리 선교 사업의 기관으로 하자.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어렵더라도 우리 선교 교원으로 해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도도 학당의 개원과 초기 발전입니다. 10페이지.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나오는데요. 10페이지 보시면 고아원의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되었습니다. 86년도 5월 11일에 우리는 한 명의 소년을 받아들여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개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인용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도도 학당 개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언도도 선교사의 85년 7월 6일 선교 보고서에 하면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5월 11일 날 개원을 하게 되고요. 아펜젤 선교사님의 배지학당은 85년 8월 3일 날 2명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겸나 고연필.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86년도 6월 8일 날 자신이 이렇게 선교 보고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86년도 6월 8일 날 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언도도 학당처럼. 자, 그런데 6월 8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배지학당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교 기념일을 6월 8일 날로 하고 있어요. 6월 8일 날 하고 있고 6월 8일 날 하고 있대 그 2명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그 시점을 85년도 8월 3일 날 그때를 창립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개교 기념일은 6월 8일 날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점이나 공식적으로 윤허를 받아서 시작했던 개원했던 그 시점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전에 이미 언도도 학당이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언도도 학당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초기 교과 과정과 교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문 초보 영어, 이제 성경 찬미와 기도, 그리고 이제 지구본을 통해서 이제 세계 지도를 가르쳐 주고요.
기초적인 자연과학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 박스 안에 보면 이 교사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언더우드 알렌, 힐버트, 헤론, 게일, 제임스 게일 이제 이 성사님이 1901년에 연지동에서 이제 한옥에서 이제 예수교가 언더우드 학당을 계승한 그런 학교를 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05년에 이름을 바꿔서 개칭을 해서 경신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언더우드 학당에서 김규식 어린 병가비가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예. 그 아버지는 정치적인 문제로 유해를 가고요, 유배를 가고, 어머니는 이제 소천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언더우드 성사님이 지금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 결혼은 1889년에 3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또 이 총각으로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조력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김규식 선생을 이제 런옥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6년간 공부를 하고 옵니다. 인물도 잘 나오고요. 아주 그냥 영어도 탁월하죠. 그래서 1918년에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그 영훈영, 서병호 이런 분들이 거기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광화대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김규식 이 선생을 대표로 보냅니다. 세만왕교회 장로였고 그리고 경신학부의 학감이기도 하셨죠. 하여튼 이 14페이지 보시면 이 예수교 학당과 민노 학당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이 이제 바꿔진다는 겁니다. 마포송재 송사님이 이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이 바꿔주고 마포송재 송사님이 이제 맡으면서 언더우드 송사님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부재 중에는 이 언더우드 송사님의 부조 중에는 마포송재 송사님, 또 헤론 송사님, 또 제임스 게일 송사님 이분들이 학당을 관리하고요, 가리키고 그러다가 1891년 2월달에 정식으로 예수교 학당장으로 마포송재 송사님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아원의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소년학교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3년 되면 평양에다가 집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평양 상교 스테이션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후임자로 F.S. 밀러, 민노아 성사님이 이제 이 학당을 맡게 됩니다. 이 자신의 그 한국명으로 된 이제 학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그때는 이제 소년 안창호죠. 17살 먹은 안창호입니다.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각지로 촛불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피난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서울에 이제 피난 왔는데 여비도 끊어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우리 학당에 오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 가르쳐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이 민노학당, 민노 성사님 그렇게 말했는데 민노학당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도산 안창호가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되고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도 활동. 그래서 평양 도령섬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탄포리 교회가 이제 조직됩니다. 그리고 성산포교회, 이르도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도산 안창호의 전도를 통해서 이게 설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노아 17페이지 민노아 학당의 이제 폐쇄인데요. 벌써 22분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선교본부에서 이제 총무, 스피어 총무가 이제 박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승인과 그런 어떤 공고를 통해서 민노 학당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성사님, 그리고 에비슨 성사님, 그리고 베어드 성사님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폐당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예수교 중학교의 설립인데요. 18페이지 보시면 제임스 게일은 1901년 1월에 시무하고 있던 연동교회 부수 건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민노학당의 맥락을 이어서 예수교 중학교를 세우고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4년간의 공간이 있었지만
경신학교의 창설을 정동에 두는 것이다. 경신학교의 창설을 정동에 두는 것이다. 이 정동이라는 것은 원도도 학당을 말하는 겁니다. 원도도 학당. 그 뿌리, 그것을 시작을 했고 경신학교가 계승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이 성경과 이 과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과 한문과 또 영어, 한국사, 교회사, 천문학, 자연사, 지리학 이 과목들이 대체로 이렇게 다수가 이제 확대되어요. 그리고 심화가 됩니다. 심화가. 그래서 이제 1905년에 경신학교로 이제 개칭이 되고요.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실업교육의 시도 경신수공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언더도 성무사님이 다시 제6대 교장으로 다시 맡으면서 다시 재편을 합니다. 시스템을. 그러면서 1911년에 실업교육을 하고자 경신수공부를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실업교육의 실천과 함께 고학생들에게 분로를 통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특히 지방학생들에게 더 없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3.1 독립운동 그리고 경축노예 경신학교 출신들 나옵니다. 3.1 독립운동의 발단에서 쭉 보시면 이제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국외와 국내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경축노예 교인들이라든지 경신학교 출신들이 파편적으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3.1 독립운동 전개와 경축노예 교인들입니다. 1번 그 서울 태화관에서 그 부분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도적인 인물들 중에는 경기 충청노예 혹은 경기 충청노예가 24년까지 경기 충청노예죠. 경기 충청노예 혹은 경신학교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대표 33인 중에 이갑성, 48인 중에 함태양, 김원벽,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상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경신학교 출신 정재영, 그리고 12인 등의 장서를 총독에게 제시했던 승동교회 차상식 목사님, 또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님, 경신학교 출신들과 여기서 논외에 김마리아와 정신의학교 출신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또한 경축노회 소속이면서 경신학교 출신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탑골공원에서 시가 행렬로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 탑골공원에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탑골공원에서 모이게 됩니까? 원래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3월 1일 오후 2시에. 그런데 이 민족 대표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베커라든지 박유도 선생의 그런 제안을 들었어요. 옥내에서 3.1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폭력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옥내에서 하자. 라고 해가지고 태화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파고동원에 그 시간에 파고동원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낭독을 해줘야 되는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대표에서 29명이 모인 그곳에 가가지고 좀 한 분이라도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었던 경신학교 출신 정지훈 선생이 등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고 명랑하게 읽어 내려갈 때 군중은 숨을 죽이고 듣다가 민족대표 33일의 이름의 호명이 끝나자마자 만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는데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이갑성, 김원벽 청년들 제2차 독립 만세운동 보시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유일하게 서울 지역 장로교회의 교인이고 경신학교 출신이 바로 이갑성 집사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및 의학전문학교와 남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남대문 교회 전도사 함태영과 뜻을 같이 해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고요. 지방의 연락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방 연락을 하는데 이 지방의 이제 그 지지자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해서 같이 해나가자. 그런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이제 배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지방 연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군에 자기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지하실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으고 청년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3.1 독립운동에 이제 이쪽 대표 33인 중에 1인이기 때문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고초를 당하고요. 그러다가 옥중에서 옥중만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승동교회 청년연루회 회장, 연예전문학교 학생인 김원병은 서울 지역 3.1 독립운동에 처음부터 가담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원병은 승동교회 1층 1실에서 3.1 독립운동 준비를 위해 승동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과 수차례 걸쳐서 회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전문학교 대표들은 승동교회에서 학생 간부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3.1 독립운동을 하고 또 2차 학생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남대문역,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서 2차 시위를 갖게 됩니다.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인력거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그 시위대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김원벽, 강기덕 이 사람들은 이제 경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체포, 구금되고 이제 투옥되어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차상진 목사님과 시비인의 장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차상진 목사님은요, 1916년에 12월 달에 제11회 경축노회의 노회장으로 피선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동교회 5대 담임목사님으로 이제 청준이 되는데요. 5차 시위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차상진 목사님, 또 안국동 제2대 담임목사님, 그 김동윤 목사님, 또 윤일평 집사, 조영용 장로님, 이분들이 모여서 시비인 등의 장서, 이 장서를 이제 총독부에다가 제출하는데 그 시비인 등의 장서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대표 독립선언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조선 독립은 2천만의 요구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차상진 목사님과 문선호 선생님이 이제 그 총독부에 가서 제출하니까 바로 즉시에 체포되고 이제 투옥이 되는 것이죠. 8개월 정도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분들은 문일평, 김병원 그분들은요, 종로 모시가 앞에서 이 시민들의 장서를 낭독하고 강력하게 또 독립 정신을 고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체포되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3.1 독립운동과 경신학교 출신들의 참여입니다. 이 재학생들은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이제 앞에서 지도를 했고요. 재학생들, 경신학교 학생대표 강우열과 강창준 교원들의 그 협력하에서 동문들을 접촉하고 전교생 100여 명의 호응을 얻어냈고요. 학급별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였고요. 학생들은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선언서와 함께 몸에 감추고 1919년 3월 1일 파고다원에 집결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2차 시위 때 또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박인석 이 학생은 8년의 선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토가 나왔습니다. 8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옥중에서 창가를 만들어서 수백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신학교라든지 이화학당에 이렇게 배포를 했던 분입니다. 3.1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경신학교 출신 사례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28 독립선언서 그 중심에 있었던 김상덕 선생, 이분도 이제 제12회 경신학교 졸업생입니다. 11대 교장을 또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8페이지 서병호 선생이 나오는데 이분은 장로교 최초의 목사였던 서경조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서병호. 이분은 이제 제1회 졸업생이고요. 제14대 교장직을 담당했습니다. 미주 지역 도사는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정재용, 김원벽 이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서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신학 진함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 때. 그리고 목사 안사를 받고 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화 목사님, 이분도 이제 경신학교 이제 10회 졸업생인데요. 이분과 이제 선배인 이갑성 선생이 대구에 내려가지고 대구에 가서 이만진 목사님과 김태래 조사를 만나서 3월 8일 날, 3월 10일 날에 대구 독립운동에 불을 붙였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몇 넘버를 보겠습니다. 둘째, 원도도학당 및 경신학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션축구의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선교회 초석을 놓았습니다. 원도도 헤론, 게일, 마펫, 에비슨, 밀로와 밀리도 등의 설립자 및
역대 교장들 그리고 핵심 교사들이 경기노회 초기 노회장 혹은 회원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경기노회를 설립하고 기초를 놓았으며 발전에 기여했던 노회 역사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언더우드 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근대적 고아원이며 학당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말 조국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언더우드 학당으로 시작하여 예수교 학당, 밀로 학당, 경신학교를 거쳐오면서 그 추천자들과 경기노회 교인들의 3.1 독립운동에 대한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초기에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복음 전파 열정이라는 이 본질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다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날의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회와 민족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회를 하게 되면 그 발표 논문에 대한 학문적 평가를 우리가 논평으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특별히 경기노회와 관련되어져서 느끼게 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논평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소감이 참 저에게 의미 있고 노회에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경기노회를 부끄럽지만 이름이야 많이 들어봤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제가 보면서 특별히 아주 초기의 경기노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제가 과문했구나. 정말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싶을 정도의 마음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경기노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거의 처음이고 중요하고 또 한국 사회라든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든지 그 민족적인 어떤 의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 경신학교와 또 그 학교를 운영했던 노회였구나. 그런 사실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경기노회의 200회기를 맞이해서 논평을 하게 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논문이었었습니다. 이 논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신학교의 모습과 어떤 기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3.1 독립운동의 경기노회나 혹은 경신학교가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져 있고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좀 의미 있게 보았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한국 개신교의 근대화 교육의 시초가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이제 배제 학당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경축노회에서 초창기에 운영했었던 이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당이 최초의 근대화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한 달만 좀 꿈을 꿔서도 2등이 될 수 있었는데 1등이 되신 것이 아주 해안이 있지 않으셨나. 아주 역사적이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셨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몇 가지 유익들을 간단하게 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 발표가 워낙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언더우드 학당에서부터 경신학교의 설립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소상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경신학교의 어떤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깊이 관련되어져 있었던 이 경기노회에 속한 우리 여러 총대님들이랑 목회자들은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역사적 의의를 찾는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름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교과 과정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상당한 어떤 그 체계를 갖춘 학교로, 그리고 뭐 근대 현대교육 경신 학교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했던 그런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신학교가 이제 처음 언더우드 학당에서부터 설립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배출된 인물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김규식 선생이라든지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경신학교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은 이 민족사회, 특별히 이제 일제하에서나 또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경신학교가 감당했었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기저에는 당연히 신앙이 있고, 또 그 학교를 운영했었던 교회 혹은 노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 논문 속에서는 경신학교의 구체적인 그 이전에 있었던 언더우드 학당이나 그런 예수교 학당 이런 데서에 가르쳤던 과목들까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인현 독립운동에 이렇게나 많은 경신학교 혹은 경기노회 출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유사한데, 특별히 이제 경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논문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거나 혹은 좀 더 보충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몇 가지 적어놨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워낙에 이제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당부터 시작되는 것이 한국 교회 거의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경신학교가 중학교가 생겨나는, 예수교 중학교 생겨나오는 그 시절이 주로 많이 있고, 그 이후에 일제 잠깐 있지만 그 내용이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지금의 경기노회보다는 이제 경축노회로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논문의 제목이 한국 그 사회와 민족에 기여한 기여들이었는데, 경기노회가 이 부분들이 좀 더 현대 경기노회,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노회가 했던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주는 부분, 물론 이 논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너무 초창기였고 경축노회로 함께 운영되던 시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아쉬움이라면은 이 경기노회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운영하던 그런 학교가, 경신학교가 혹은 언더우드부터 시작됐던 그 학교가 신앙적으로 이 민족의 리더를 양성하는 그 3.1운동이라든지 여러 그 사회적인 면에서 민족의 리더를 양성할 때에 어떤 신앙적인 기여, 단순히 어떤 교과 과목이라든지 뭐 근대화 과정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또 신앙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 자체가 초점이 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러나 제가 이 전체 논문을 보면서 이 뒤에도 보면서 제가 오늘 감동을 조금 받았거든요. 초대 그 회의록 같은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해서 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역사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 깊은 노래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또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